해양경찰청장입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어떤 여건에서도 현재 인력을 한 잠수사 500여 명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저희 저 말 좀 들어보십시오. 예, 공기를 넣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기를 집어넣기 위한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지금 확보하는 과정이 계속 저희가 그걸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그걸 계속 그 진입로를 확보가 돼야 공기를 잡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5시에 지금 지금 바지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바지가 막 주문해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제가 끄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에 그 얘기입니다. 손님이 문제예요. 왜 손님이 문제냐고.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아직 손이 완성이 안 됐는데 손님이 안 된다고 또 뭐라고 말이 되는 겁니까? 자, 침몰 2호 두 번째. 배가 침몰했습니다. 해경이 대처를 잘했던 잘하지 못했던 배가 침몰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들. 단 한 사람도 살아나가지 못했습니다. 왜 늦어졌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이해를 못할까?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네, 현대 보령호라고 있습니다. 오션 CNI가 보유한 바지선으로 해양과학기술원이 당시 추천을 했어요. 이 배가 크고 안정적이다. 바지선 중에 최고라고 평가되는 배입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부산해경하고 항만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배가 부산항에서 떠나가지고 60시간 만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투입만 하면 되죠. 이 비용은 업체가 자비로 냈어요. 이 비용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자비로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기 배 비용을 제외하고 6천만 원 정도. 자비로 냈어요. 근데 현대보령호가 도착했는데 해경은 대기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무려 56시간 동안 현대보령호는 대기만 하다가 24일 아침에 돌아갑니다. 투입이 안 됐어요. 보령호 측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 보다 크냐 작냐? 저기도 크다. 더. 그리고 오션 CNI 대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정인 대표의 다이빙 벨도 보령호가 즉각 투입됐으면 보령호의 크기라면 금방 올려놓고 바로 현장에 투입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이 리베로가 투입되는 날, 언딘 측에 리베로가 투입되는 날 23일, 이것은 조류가 가장 약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투입돼야 되는 날인데 검사들이 이날 리베로가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날 대기하고 있던 보령호 대신에 더 크고 더 좋은 보령호 대신에 언딘 리베로가 교체를 합니다. 교체 기간 동안 8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류가 가장 약해진 23일은 작업을 못했어요. 1시가 급한 상황에서. 언딘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언딘이 이런 인터뷰를 어느 날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터뷰를 막 하기 시작했는데 해경과 정부도 우리를 버린 것 같다. 우리도 희생양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얘들이 이제 빠져나가는구나. 언딘 사장의 인터뷰가 네이버 포털 탑에 뜹니다. 해경에 거듭된 언딘 칭찬 우리도 이해 못해 하면서
이 네이버 정도의 포털 탑에 이렇게 이 업체의 변명, 해명이 뜬다는 건 의미가 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 회장 일가 보세요. 그들도 그들 나라에 뭔가 할 말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근데 거기는 아들 삼형제까지 전부 다 체포하려고 하잖아요. 그들의 해명이나 변명을 풀로 이렇게 포털 탑에서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더욱 골 때리는 것은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내가 거짓말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정부가 언딘을 벌였으면요. 지금 그 그룹 정도의 규모도 산산조각이 나는데 언딘처럼 조그만 기업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요. 멀쩡하게 빠져나간단 말이죠.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용 중에 처음에는 다 구조된 줄 알고 인양하러 갔던 것이다. 자기는 인양업체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전원구조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 인양하러 가면 되겠구나 하고 인양하러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이용한 거짓말인데 첫날 이미 청해진에 해경에서 전화가 왔다잖아요. 전화가 왔고 그리고 청해진 쪽에서 언딘에 전화했더니 전화 올 줄 이미 알고 있었다잖아요. 그리고 언딘 최초 계약서를 보면요. 구호, 군안이 둘 다 있어요. 구호와 군안 모두를 독점합니다. 군안은 배를 건지는 거고요. 구호는 물건한테 하나요? 사람을 구호하는 거예요. 구조. 구호, 군안 모두 독점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양하러 갔다는 건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차량 사고가 나면 레카 차들이 몰려들듯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군안업체들이 달려가는데 언딘도 그중 하나였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언딘 이외에 어떤 업체도 해경이 부르지 않았고 언딘 외에 어떤 업체도 군안업체도 그 현장에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 해경과 해군 모두 멘붕 상태나 다름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했다는 거지. 이 논리에. 이 주장의 이유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한겨레에서 헤어로 관련해서 했던 특종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의 유일한 국방부조차도 해군조차도 언딘에 밀렸다. 근데 그 해군의 SSU 요원들이 첫 번째로 한 게 뭐였냐면 세월호의 하잠색 가이드라인 인도선 그걸 해군이 처음에 해경도 못하고 있을 때 처음 설치한 거예요. 멘붕 상태가 다름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걸 첫 설치한 곳이 해군이었어요. 근데 얘는 6시에 그걸 설치하고 나서 6시 35분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해경이 못 들어가게 하긴 이유는 언딜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것도 국방부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자, 멘붕 아니었고요. 오히려 이거는 민중의 소리에서 취재한 겁니다. 그날 16일 날 언딘에서 집에서 쉬고 있던 소속 잠수사가 늦게 전화를 받고 경기도에서 자기차 타고 진도까지 내려가고 있었대요. 그때. 그 다음 날도 언딘에서 투입된 잠수사는 2명밖에 없었어요. 현장 지원 인력 3명, 총 5명밖에 투입이 안 됐어요. 언딘에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사, 청해진과 구두 계약을 하고 왔다니까 해경으로서도 마침 잘 됐다고 여긴 것 같다. 해경이 몰랐다 이거지. 해경으로부터 연락 받았다는데 청해진에서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리고 국내 군안업체들 대부분이 왜 니네가 됐냐. 대부분 영세한데 우리가 제일 크고 국제군안협회 정혜원이라는 대표성 때문에 들어간 거다.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곳에서 얘기했죠. ISU는 이익단체일 뿐이고 ISU 회원이어야 입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법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즈음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는 독점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서입니다. 시사인에 보도됐던 여객선 세월호에 대해 군안구호 용역 및 기타 기술 지원 일체를 독점적으로 수행할 것을 합의한다. 다 먹은 거예요 그냥. 몽땅. 언딘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언딘의 모 이사가 왜 하필 니네냐 그랬더니 우리는 원래 구조 작업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대형 참사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전기 설치 운영 모습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잘 알아서 그래서 참여하게 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나중에 해양안전국에서 얘기를 하죠. 해경에게 니네가 계속 말하고 있는 정조시간 때 그거 틀렸다고. 맨날 정조시간 얘기했잖아요. 네. 물살이 빨라서 정조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아니라고. 뭘 알아? 정조시간도 모르면서 그 지역을 잘 알아서 참여했다는 것도 그 조류 발전기를 설치한 어딘가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모르겠으나 구조를 할 수 있는 제반 지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5일 동안이나 그렇게 떠들어댔던 정조시간을 잘못 알았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 이거는 해양안전국이었던가요? 제 기억에 해양안전국이 같은데 거기서 알려주기 전엔 몰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5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입으로는 정조시간이고 입으로는 물살이 빨라서 안 되고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얘기 끊임없이 했잖아요. 전 국민이 다 들었어. 틀렸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심히 만들어냈는데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과 같은 거 하나 있는데요. 해경 요청으로 구조작업까지 참여했다. 아, 네. 살짝 예리했고요. 언딘이 사실대로 다 얘기하지 않는다. 혹은 불리한 걸 숨긴다. 혹은 변명을 한다. 이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업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삼성도 거짓말 하고요. 현대도 거짓말 하고요. 합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일개 업체가 이렇게 큰 사건, 사실은 구조 지연에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개 업체의 변명을 왜 포탈이 실어 날라주지? 왜? 누가 이들에게 출구 전략 퇴로를 열어주는가? 왜? 이런 소규모 업체가 이런 정도의 일에 연루돼서 유착관계가 그런 의혹이 드러났으면 막 산산조각이 났어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당장 그 자리에서 빠져나왔어야 해요. 교체됐어야 해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업체는 말이죠. 2007년까지 한 해 매출이 5억이었어요. 자, 2010년의 기업 평가 기준 찾아보니까 CCC 마이너예요. 투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정부 기금이 투자됩니다. 왜? 그리고 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를 얘기할 항상 등장하는 해양구조협회 있잖아요. 해양구조협회. 해양구조협회 회원이 2,000명이고 뭐 해양구조를 잘 하기 위해서 군한 업체와 관계기관들이 다 뭉친 협회예요. 자문협회인 거죠. 네, 해경 건물에 있어 이게.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2,000명이나 회원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업체에 언딘 이외에 국내 군한 업체는 몇 개나 가입돼 있나? 난 다 돼 있는 줄 알았어. 소위 모든 군한 업체를 다 아우러야 그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고 군한 업체가 민간의 기술을 빌려서 해경이 재빨리 구조하고 뭐 이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 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군한 업체가 언딘을 제외하고 3개가 있어요. 딱. 그리고 언딘만 부총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협회는 적어도 군안에 관한 한 언딘을 위한 거예요. 군안 업체는 몇 개가 있나요? 대략?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0 몇 개까지는 제가 찾았어요. 그럼 30개가 넘겠지 뭐. 내가 찾은 것만 30 몇 개니까. 인양, 군안 쳐봐요 막.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이 언딘을 하다 보면 아무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관련해서는. 그리고 어떤 자료도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좀 받아보라고 해도 어떤 자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더 어디까지 진도를 빼서 두 번째 레이어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는 그 지연이 언딘의 상업적 이익과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얘기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언딘은
무사히 빠져나가는가? 그리고 왜 갑자기 인양을 중국 업체한테 준다고 하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양 업체는 전 세계에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도 해양국가이기 때문에 이 군할 업체의 기술력이 대단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도 유명해요. 근데 어디로 결정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갑자기 중국으로 간다고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왜 중국으로 가냐고, 씨발. 왜 중국이지? 원딘이 손 떼겠다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원딘이 이제 이렇게까지 의혹이 불거지니까 손을 떼겠다고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중국이냐고. 이런 일에 아무 생각 없이 벌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원딘에 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아직 못했어요. 원딘이 한 얘기 중에 옳은 얘기도 있잖아요. 구조는 원래 정부의 몫이다. 해군과 해경이 구조를 해야지 우리는 구조하는 업체가 아니다. 근데 왜 구호 계약을 독점을 맺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뒤에 빠지면서 하는 변명들인데 처음에는 군안, 구호 다 독점이었어요. 그리고 구호가 구조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사람을 구조하는 게 아니라고 또 해명을 하는 그런 경우도 봤는데 말이 안 되죠. 사전에 찾아보세요. 구호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어디 물건을 구호합니까? 여하간 첫 번째 레이어는 그런 결탁이 있었고 그런 과오와 그런 거짓말들이 존재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분명히 원딘이 문제가 많고 해명도 거짓말인데 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